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방해 등 모두 11개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본회의 직권상정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오늘 대법원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의 사건 배당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10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난망할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들 본회의 상정 가능 시기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네 번째 보도는 오늘은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기 논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 의장은 미리 이야기에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게 문 의장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법 관련 조항 해석을 두고 여와 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29일이면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최대 90일간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심사기간이 다 끝난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부의된 안건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검찰개혁 법안에 대입해보면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180일간 상임위 심사기간이 끝나는 날은 10월 26일이 됩니다. 다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 상임위 심사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심사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법사위 법안 심사 180일 외에 다시 90일간 별도의 체계 작구 심사 기한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로 바로 부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축소심사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입장이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간 별도의 체계 작구 심사 기간을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사개특위라는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들이 아니라서 별도의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구 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상정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발의는 사개특위에서 했지만 사개특위가 이미 해체되고 없는 가운데 이를 법사위 법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법사위 법안으로 안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의견이 사실 명확히 있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좀 거의 최초 사례여가지고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정확히 딱 이거랑 일치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아서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당의 공수처 절대 불가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합의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해도 법적 분쟁 등 후유증과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20대 국회 법사위 국감을 마무리하는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공수처 논란이 쟁점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조국 국감을 이어나갔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공방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분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거의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SNS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냈던 점, 그리고 저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업무폰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에 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은 17일 대검 국감에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회방송 검찰 압수수색 여파인지 검찰의 냉랭한 질의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먼저 4종 세트, 피의사실 공표, 그다음에 심야 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별거 수사 금지.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4대 적폐 4종 세트라고 보면 됩니까?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차관님. 깨끗하지 못하고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씻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총력전으로 나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논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의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여러 가지 반부패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이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견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총선 공약 등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고 실제 법안까지 발의했으면서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한국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대거 이 법안에 참여하신 바도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해 왔었던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꼭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한국당에선 공수처 새로 만들 생각 말고 있는 기관들이나 잘 운영하라는 식으로 맞받았습니다. 우리 법무, 검찰, 사법부 어느 한 곳 온전한 데 있습니까? 법무부 탈검찰을 매일 노래 부르듯이 하면서 이제 민변천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캐스팅 보트를 자처하며 공수처 절대 통과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집권을 위한 그런 플래그로 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 하늘이 두 점 나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바로 조국 사태 시즌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국 장관 사태 2를 계속한다고 하면 또 광장으로 나가요. 국회는 실종돼요. 검찰을 관장하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검사와 판사들의 기소율이 1%도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이번 국감은 마지막까지도 조국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은 종료되지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감이 오는 11월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고 지난달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이후 45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한 데 대해선 제출한 입퇴원 증명서만으론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외부 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 위원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현직 검찰총장의 고소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총장 고소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론 고소의 형식을 빌린 총장 하명 수사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이 조사단 외부 위원들의 인식입니다. 윤 총장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이 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은 연쇄 살인 사건을 부장검사가 극중 류승범이 맡은 주양 검사에게 어이 주프로 이 사건 네가 맡아라 하면서 뭐 던져주듯 배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자의적 사건 배당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위원장입니다. 네.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각 지방검찰청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가칭입니다. 이것을 즉시 설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더불어서 검찰청법 11조와 같이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으라 이런 것도 권고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법원의 경우와 좀 비교가 됩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문제가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촛불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배당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그와 뭐 관계없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는데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에 차장검사가 배당하거나 뭐 기관장이 배당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무작위 배당은 아닌 것으로 뭐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예규에서는 검찰청에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뭐 임의적 배당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뭐 임의적 배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임의적 배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자의적으로 사무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관장이 직접 배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뭐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부장검사에게 소속된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네. 배당에 관해서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배당권자가 상당히 재량권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에서 데스크가 기자들한테 아이템 배당할 때 이 아이템은 뭐 얘가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기자한테 배당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검사들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네. 특정 사건을 잘하는 검사가 네. 있을 테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이나 네. 검사 등에 대한 사건, 뭐 사회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네.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네. 배당권자 의중대로 배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네. 들면 여성 검사라는 이유로 선호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네. 뭐 구속 사건을 막 폭탄해서 배당합니다. 이런 게 이제 폭탄 배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 송치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마구 배당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 송치 사건 뭐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좀 중요 사건으로 치고 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별로 안 중요한 사건, 송치 사건 잔뜩 배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검사는 일은 많아지고 네. 수사에서 해도 성과로서는 크게 높이 평가 못 받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네. 중요 사건 배당받고 싶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줄 세우게 하는 방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개혁이 이번 권고안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검찰 배당이 객관화되거나 네. 무작위로 된다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뭐 수사 가끔 고소장을 제출하는 네. 변호인 입장으로서도 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네. 생각해서 내동 방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중요 네. 사건은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일반 고소 사건은 경찰로 일단 내려보낸 뒤에 도대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과가 나오면 뭐 네.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점이 종종 보여서 네. 사실은 배당이 좀 객관화되고 하면 네. 그런 일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자의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좀 뭐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